안녕하세요. 배아제TV 배선생입니다. 바야흐로 대형 중고차 제네시스 사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현재 완전 신형 G80이 나오면서 기존 G80 DH 차량이죠. 이렇게 구매하기 좋은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개인 기준 제네시스 차량의 결함 부분이나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네시스 차량을 가지고 계시거나 DH, G80 차주분들도 보셔서 보증 수리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네시스는 5년에 10만 킬로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됩니다. 그러니 되도록 올해 20년 기준 15년 6월 이후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기존 차량을 가지고 계신 오너분들께서도 5년에 10만 킬로가 넘지 않으면 보증이 된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집한 정보와 제가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사실 때 6개월 이상 타봐야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실 수 있게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한다면 일단 최소한 보증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제네시스가 워낙에 이쁘게 나온 탓이긴 하겠지만 눈뽕이라는 걸 맞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 이쁘네, 되게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 하자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타보면 그때부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혹은 여기서 소리가 나는구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리고 혹은 가능하시다면 보증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걸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네시스 DH 기준,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G80 구매자분들도 참고하셔서 보증기간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참고로 보시는 거지 지금의 모든 내용이 절대적이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 에코 모드로 변경을 한 후에 언덕을 달리게 되면 빈 깡통음이 난다고 합니다. 노킹음 같은 경우인데요. 운행을 했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 에코 모드로 바꿉니다. 이걸 누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에코 모드로 변경이 되죠. 해서 이 부하를 아무리 세게 줘도, 그러니까 즉 엑셀레이팅을 세게 한다 하더라도 차속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연비 위주의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언덕을 이렇게 올라갈 때 노킹음이 난다고 합니다. 제 차도 그런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언덕인데 아무래도 그 지하주차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덕으로 갈 때 바닥을 좀 울퉁불퉁하게 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브레이크 잡았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노킹음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사실. 볼까요? 전혀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느껴지진 않네요. 유턴을 할 때 핸들 자석 현상이 있는데요. 핸들 자석 현상 같은 경우는 유턴을 하고 핸들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고 이게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되는데 자석처럼 딱 붙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신호가 바뀌면 유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가 바뀌었고 돌려보겠습니다. 돌리고 놔야겠죠? 놓으면 네, 어느 정도 돌아오네요. 이 정도면 제 차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차를 세워놓고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MDPF 결함의 경우는 고속 주행 시 한쪽으로 쏠림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80km 이상 주행 혹은 70km에서 80km 정도 주행을 했었을 때 오른쪽으로 조금씩 쏠리는 부분에 대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얼라이먼트까지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면 꼭 AS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 코팅 벗겨짐 현상입니다. 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까짐이 충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발생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휠의 안쪽이나 혹은 바깥쪽에 부분 까짐이 발생을 했다면 이 또한 교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AS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 까짐 현상이 있는데요. 시트 까짐 같은 경우는 가죽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까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체크가 되고 기사가 보시고 판단하에 교체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 끼리릭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초기 시동 시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점검하려고 가져가면 예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열된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에어백 클러스터라고 하나요? 돌릴 때마다 나는 이음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10만이 넘어서 소리가 나서 교체를 못했습니다. 제네시스 차주인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프로펠러 샤프트 소음인데요, 50km에서 60km 혹은 40km에서 60km 사이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혹은 기어봉 쪽에 진동이 조금씩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콘솔 박스를 열어서 귀를 대보면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프로펠러 샤프트를 교체해서 잡힌 분들도 계시고 잡히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제 차의 경우에는 아직도 소리가 나지만 운행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상태라 저는 그냥 무난하게 끌고 다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동도 오고, 이 콘솔을 열면, 콘솔 열어서 들어보면 소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 내부 쪽으로 다다다 소리도 나고, 이 창문을 열었었을 때 공명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속 시 미션 당김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단에서 2단 변속 시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발생되면 변속기 점검이 필요한 상태이니 이 부분 또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단에서 쉑쉑쉑 이런 소음이 발생을 하는데요, 10대 차량이 있다고 한다면 대략 7대 정도의 차량에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제 차 같은 경우도 소리가 납니다. 세대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제 귀에는 지금 들리거든요. 스륵스륵스륵스륵 들리시나요? 이게 10대 중 7대 정도가 난다고 합니다. 슬프죠. 그래서 이게 좀 예민하시거나 혹은 조용한 차량 운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거슬릴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꼭 에어컨 가스가 없을 때 나는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아는 정비하시는 분에게 조언을 구해봤는데, 에어컨 가스가 부족한 경우에 나는 소리와 되게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까짐이나 자체적으로 까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교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교체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사분들의 비율을 잘 맞춰서 교체를 하시는 스킬을 발휘하시면 여러분들의 핸들은 새 것으로 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중고 제네시스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AS나 혹은 알아야 될 정보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모르면,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고, 지나간 기간에 우리가 보증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비용이 발생되는 수리 품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AS를 보증기간 내에 5년에 10만 킬로 내에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